가족 모두가 변호사였고 나도 이 일이 좋았다. 공부하기가 꽤 힘들었다. 길고 힘든 일이었지만 공부는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유명한 변호사들 법안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연구하고 어렸을 때 실천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10대들과 함께하는 시끄러운 파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요. 가끔은 친구 집에 친구들과 모이기도 했죠. 정말 좋았어요. 이곳은 아름다운 지역이 있고 곳곳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평평한 녹색 잔디밭이 있고 우리가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줄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길고 굵은 밤색 머리에 갈색 눈이 굉장한 힘으로 매혹적이었어요. 바로 이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우리는 그 여자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상호 공감이 있었지만 우리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꽤 멀리 있는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했고 모든 친구들과 줄리어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여전히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들 각자의 새로운 고민과 행동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두절됐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채워주셨고 경험을 쌓기 위해 정리해야 할 일들도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책과 서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파고든 것만 한다는 사실이 조금 불편하고 사생활도 전혀 없는 슬픈 생각에 회사에서 돌아와 보니 벌써 저녁이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 해가 떴다. 거리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저녁 황금빛 마법으로 하루의 끝을 장식하다 멀리서 내 친구 데니에게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기분 좋은 여자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줄리아는 당신이 내가 그 여자에게로 향했다는 것이다. 그래 데니 안녕. 당신은 괜찮아 보여요. 당신이 항상 아름다웠기 전에는 당신이 나빠 보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한 지 얼마나 됐나요? 고마워요 데니. 당신도 정말 좋아 보여. 호러에서 떠난 지 6년이 됐어요.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예, 지금 저는 여기에 직장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제 지점이 문을 닫고 여기로 전근했습니다. 여기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왜 연락 안 했는지 알겠습니다. 만날까요? 데니도 몰랐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의사소통도 하지 않았고 일도 많았어요.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일에 관해서는 당신을 이해하므로 아마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계획이 없다면 지금 산책하세요. 제가 물었기를 바랍니다. 네 데니, 오늘은 산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가해서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테일러 홈 베이커리 가게에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알다시피 당신은 내가 이해하는 수치를 여전히 따르고 있지만 당신은 확실히 이 칼로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데니, 당신이 흥미를 느꼈습니다. 가자. 우리는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골목이 자라는 제방을 따라 걸었고 우리는 우회전하여 걸었습니다. 젤러너 스트리트를 따라 있는 곳은 빵집이 글로리어였던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 필링과 크림이 들어간 케이크 2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니. 알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케이크를 줄리어 가드데이니에게 건네줬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요. 이게 내가 살면서 맛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걸까? 줄리아는 케이크 한 조각을 물어뜯으며 감탄하며 대답했다. 알았어. 이제 한 입 먹고 다른 데 가서 앉자. 여기 또 내가 좋아할 멋진 곳이 있어. 해안가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차분한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저녁을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1년 후 결혼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줄리아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돈도 많고 줄리아는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행복하게 집안일을 했죠. 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로 애지중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녀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고 우리 관계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줄리어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TV 앞 소파에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자연 속에서 소풍을 가며 여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일한 것은 줄리어의 집이었습니다. 케빈과의 대화 그는 매우 오만한 사람이었고 한순간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케빈은 자신의 상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줄리어가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새 장비를 잔뜩 주문했을 때 만났습니다. 줄리어 왜 그렇게 많은 차를 주문했는데 엄청난 금액이 나왔나요? 분개했다고 말했어요. 여보 좋은 가게를 방문했어요. 네 대체적으로 금액은 괜찮았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가게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줄리어가 내라고 대답했는데 당신은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조업체의 고품질 장비이고 중국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데니 상점 주인은 이것이 제조업체의 정품 제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할인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제가 믿지 않는 모든 품질 인증서를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귀에 국수를 걸고 기뻐하셨어요. 자기야, 내가 최고를 원했다면 적어도 나랑 상의했어야지. 자기야, 그럼 그냥 놔두자. 차고에 놔두니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어. 이거 대단한 일이야. 제발 놔두자.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와 상의해 주세요. 수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기 여기 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이름은 케빈이고 그는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옆집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를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갔다가 늦게 돌아오곤 했어. 도대체 어디 있었니? 줄리어 새벽 3시에 복도에 불이 켜졌을 때 물어보니 토끼야 좀 늦었어. 미안하지만 우리 정말 잘 지냈어. 우리 여자친구들과 함께 걷다니 상상도 못할. 줄리아가 부츠를 벗을 때 대답이 조금 늦어졌는데 넌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내가 널 기다리고 있는데 넌 전화도 안 받는 건지 걱정돼. 내가 너한테 전화하거나 적어도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집에 올지 말해줘. 응 여보 난 유죄야. 휴대폰이 가방 안에 있었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어. 네 그리고 여전히 아주 택시를 오래 기다리다 그런 얘기를 벌써 10번이나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네요. 무슨 일인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괜히 과장하지 마세요. 사과는 했어요. 아직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람이고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은 조금 긴장을 풀고 싶을 뿐이에요. 최소한 당신의 모험에 대해 경고해주면 당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미안해요. 다 말해줄 테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줄리어의 변명을 들으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스캔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따라야 했습니다. 줄리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 없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꽤 자유로운 한 주를 보냈고 여가 시간에 줄리어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출근한다고 말했지만 내 집을 볼 수 있도록 차를 타고 멀지 않은 곳으로 운전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줄리어는 모호한 파티에 가지 않고 쇼핑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좋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녀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저녁 늦게 택시 모자가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줄리어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쇼에서 창녀처럼 보였다. 밝은 립스틱, 하이힐, 미니 스커트. 그녀는 이전에 그런 옷을 입은 적이 없었고 그녀는 분명 꽤 난폭해졌나 보다. 내가 이번 주에 꽤 늦게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다. 택시 우리는 식당에 멈춰 섰다. 줄리어는 차에서 내려 옆으로 들어갔다. 식당에는 탁 트인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안에 누가 있는지 꽤 쉽게 알 수 있었다. 줄리아가 분노가 끌어올라 달려가서 그 놈의 얼굴을 당장 때리고 싶었지만 서로를 향해 다정하게 웃고 웃어주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며 감정을 억제했다. 영원히 지나간 것 같았으나 식당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1시간 반쯤 지나서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서 내 집이 아주 가까운 케빈의 집까지 차를 타고 바로 갔습니다. 그들은 케빈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2층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없었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고에 카메라가 달린 작은 쿼드코프터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차고로 차를 몰고 가서 쿼드코프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쿼드코프터를 창문 높이까지 올려놓고 이 역겨운 사진을 본 줄리아는 벌거벗은 채 케빈에게 뛰어들었고 그는 그녀를 네 발로 눕히고 뒤에서부터 당신들은 빌어먹을 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엄청난 분노를 외쳤습니다. 나는 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지옥으로 갔지만 나는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역겨운 배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 안의 아내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음란한 창녀였습니다. 분명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물이 나와 함께 AB 침대에 갔다는 사실로 인해 나는 이 두 놈에게 복수하여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줄리어 가이 놈에게서 구입한 가전제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석을 위해 전문가에게 기술을 넘겼습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로 판매되는 값싼 가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건물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케빈의 사무실에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위조 증명서와 분명히 위반 사항이 있는 기타 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케빈 줄리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얻었습니다. 케빈 줄리어의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나는 항상 그녀를 인상적인 선물로 망쳐 놓았습니다. 선물이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줄리아의 생일입니다. 많은 손님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줄리아 친구의 친척이 있었고 케빈도 왔습니다. 나는 거대한 흰색 천조각을 당겨서 프로젝터를 가리키고 우리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여 건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축하 행사는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집 근처가 꽤 넓었습니다. 작은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손에 들고 줄리아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줄리아가 비명을 케빈이 비명을 질렀어. 케빈이 무대 바로 아래 테이블에서 뛰어올라 나한테서 마이크를 낚아채려고 했지만 난 정확히 눕혀서 정확한 발차기로 그의 가슴을 완벽하게 박았어. 조금 소리를 지르며 케빈을 걷어찼다. 케빈이 테이블 바로 위에 쓰러져 간식과 음료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 더러운 새끼야 널 파괴할 거야. 넌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자비는 없을 거야. 더러운 창녀야 휴일을 즐겨라. 너에게 선물을 줘. 이혼 신청을 하는데 이 영상처럼. 맨엉덩이가 남게 되고 이제 불꽃놀이 소리를 지르는데 색종이가 터지고 집 뒤에서 트럼펫과 드럼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두 사람 나왔다. 줄리아는 창녀라고 적힌 커다란 팻말을 앞에 들고 축하합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샴페인 잔을 줄리아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비니는 음료가 식어가는 큰 얼음통을 집어 어리둥절하여 일어선 케빈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쫓아냈고 이제 줄리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 모두가 모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줄리어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의 모든 소지품을 바로 거리에 내던졌습니다. 나는 그녀와 이혼했고 약속대로 그녀를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케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